안녕하세요. 저는 위에과 1학년 과제 없애저의 홍정원입니다. 제가 오늘 리뷰할 논문의 제목은 Clinical Study Evaluating the Efficacy of Ivermectin in COVID-19 Treatment, a Randomized Controlled Study입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논문 소개, 논문 선정 배경, Method, Results, Discussion 순으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논문의 제목은 한글로 COVID-19 치료에 이버맥틴의 효능을 평가하는 임상연구입니다. 출간일은 2021년 6월 7일이고 학술지는 Journal of Medical Virology입니다. 임팩트 팩터는 8.18입니다. 다음으로 본격적인 논문 리뷰에 앞서 논문 선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전 세계에 전파한 심각한 급성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전염병입니다. 201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2억 명 이상이 코로나19에 전염되었고 그 숫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되어서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 예방접종이 실행되고 있지만 최근에 해외에서는 anti-vaxxer이라고 불려 백신 및 예방접종을 해로이 보고 이에 반대하는 사회적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이 백신 반대로자들 사이에 이버맥틴이라는 동물, 특히 말에게서 기생충을 치료하기 위해서 쓰이는 구충제가 기적의 약이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에 대해서 읽고 최근에 강아지 구충제 펜벤다졸이 암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논란이 떠올랐습니다. 이버맥틴이 정말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궁금해서 저는 이 논문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논문의 1차 결과 지표는 이버맥틴 복용 후 코로나19 환자의 생사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고 2차 결과 지표는 환자가 입원해야 하는 기한, 기계적 환기의 필요성, 그리고 이버맥틴의 안전성입니다. 이제 메소드의 대상 선정과 참가자 분류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임상 연구는 2022년 3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이집트에 있는 탄타엔 아스윗 병원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상 선정 방법에는 코로나19가 걸린 20부터 65세 사이의 성인 환자 164명을 선정했고 코로나19 감염 여부는 PCR 검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또 대상 선정 제외 기준에는 연구에 사용되는 약에 대한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 현재 임신 혹은 모유 수유를 하는 사람들, 그리고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상으로 선정된 환자들은 나이, 성별, 그리고 앓고 있는 병에 따라서 계층화된 후 컴퓨터 난수 생성기를 통해 랜덤화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로시저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124명의 대상 환자는 두 군으로 나누어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첫 번째 군은 실험군으로 코로나19 표준 치료를 받으면서 3일 동안 매일 12mg 이버맥틴 알약을 먹었습니다. 두 번째 군은 대조군으로 코로나19 표준 치료를 받았고 이 두 군을 통계적 분석으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연구의 샘플 사이즈 추정 방법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이 연구의 샘플 사이즈는 G파워를 통해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가설의 방향을 모른 상태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각하는 능력이 양쪽에 있는 양측 검정, 즉 Detailed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파워는 보통 쓰이는 0.8이 사용되었습니다. 에펙트 사이즈는 기존의 이버맥틴에 대해 진행됐던 고리올이라는 분의 연구를 통해 추정해서 미디엄 에펙트 사이즈보다 조금 적은 0.44를 사용했습니다. 알파 레벨은 보통 임상 연구에 쓰이는 0.05가 쓰였습니다. 위의 값들을 G파워에 넣어서 샘플 사이즈는 82가 나왔습니다. 나머지 아웃풋에서는 Non-Centrally Power Emitter Delta는 3.02, Critical T는 1.92, 그리고 Numerator DF는 162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연구에 쓰인 통계적 분석 방법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우선 모든 데이터는 SPSS 버전 23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변수의 정규성 검정은 샤피로-윌크스 테스트로 분석이 되었고 정규 분포 연속 변수는 스젠스 t-테스트를 통해 분석했습니다. 또 비정규 분포 변수는 madwendy's 테스트를 활용했고 범주 변수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데는 chi-squared 테스트, 케이스가 5 미만일 때는 Fisher's exact 테스트가 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각 종속 변수가 환자의 생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때에는 이분형 로지스틱 희귀 분석을 했습니다. 이때 종속 변수는 나이, 성별, 흡연, ALT, 알부민, 크레아틴, 페리틴, CRP, 기계적 환기, 당뇨병, 그리고 이베맥틴 치료입니다. 통계적 분석을 할 때 0.05 미만의 two-sided p-value는 통계적 유의 차이가 있다고 가정했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표 1에서는 실험군과 제조군 사이의 동반 질환의 유무 및 코로나19에 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우선 표 1을 설명하자면 이버맥틴과 컨트롤은 각각 이버맥틴을 복용한 군과 제조군입니다. NO는 number, 즉 숫자를 의미하고 괄호 안에 있는 값은 비율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성별을 예를 들자면 이버맥틴 군에서는 남자가 37명이고 이버맥틴 군의 45.1%를 차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나이의 경우에는 이버맥틴 군이 평균이 42.38 플러스 마이너스 스탠더드 디비에이션, 즉 표준 편차 16.02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p-value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는 확률 값인데 0.05보다 작으면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나이는 비정규 분포 변수여서 madWhitney 테스트를 사용했고 Parallel Cyonisis는 케이스 수가 5 미만이어서 Fisher's exact 테스트를 쓰고 나머지는 chi-squared로 분석했습니다. 이는 표 1에서 다 관찰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모든 변수의 p-value는 다 0.05 이상이어서 두 군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표 2에서는 실험군과 제조군 사이에 환자의 입원해야 하는 기간, 기계적 환기의 필요성, 그리고 한 달 이내에 생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봤습니다. 표 1과 마찬가지로 이버맥틴 군과 제조군으로 나뉘었고 NO는 숫자를 뜻하고 괄호 안의 값은 비율을 뜻합니다. 이때 입원 기간은 앞의 나이와 비슷하게 값이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본 편차로 나와 있습니다. 입원 기간은 나이처럼 비정규 분포 변수여서 madWhendy 테스트를 사용하고 나머지 변수는 각 군의 기계적 환기를 사용하거나 사망한 사람이 5 미만이어서 Fisher's exact 테스트를 사용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험군, 즉 이버맥틴을 복용한 군이 입원 기간이 더 짧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통계적으로는 p-value가 0.05 이상이어서 무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른 변수도 p-value가 0.05 이상이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표 3에서는 각 종속 변수가 환자의 생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단분량, 이분형, 로지스틱 희귀 분석을 했습니다. 이 표를 우선 설명하자면 앞서 설명했다시피 p-value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나타내주는 값이고 0.05 미만인 경우 유의미한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R, 즉 odds ratio 또는 오즈비는 어떤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인데 이 표에서는 어떤 위험 인자를 갖고 있는 사람이 사망할 확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옆에 CI, 즉 confidence interval은 모수가 실제로 포함될 것으로 예측되는 범위이고 95%는
보통 쓰이는 신뢰 수준, 즉 신뢰 구간의 모집단위 실제 평균값이 포함될 확률입니다. 나이를 예로 들자면 이 표에서 모집단의 평균이 1.032와 1.17 사이 신뢰할 수 있는 구간에 있을 거라 추정한다는 것을 보입니다. 여기서 p-value 0.05 미만인 종속 분수에는 age, ALT, 크레아틴은, 페레틴, CRP가 있었고 독립적으로 환자의 생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특히 눈에 띄는 것은 크레아틴의 OR value인데요. 크레아틴의 OR value는 보시다시피 226.346으로 유난히 높고 이 모집단에서는 생사와 크레아틴과 강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크레아틴의 신뢰 구간도 우측 신뢰 한계가 4457.78로 굉장히 높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크레아틴은 위험 인자에 관한 모집단의 샘플 사이즈가 비교적으로 적어서 표본 오차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높은 표본 오차 때문에 OR 값이 유난히 높다고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연구의 주요 초점인 이버맥틴은 p-value가 0.70이었고 5월 값도 0.741로 유난히 연관성을 안 보였고 통계적으로도 무의미했습니다. 이 연구에서 조금 아쉬운 것은 다별량 로지스틱 희귀 분석을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다별량 로지스틱 분석을 했다면 독립 변수들과 종속 변수들 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알부민, 페리틴과 이버맥틴이 생사에 미치는 영향을 다별량 로지스틱 분석을 했다면 변수 간에 서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있고 가치 생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비교적으로 수준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결과를 고찰해 보겠습니다. 이 연구의 목적은 COVID-19 치료의 이버맥틴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무의미하고 이버맥틴의 복용은 코로나19의 치료에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없었지만 이버맥틴이 입원 기간을 줄이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이버맥틴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억제해서 사이토카인 폭풍을 줄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한계점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해드렸듯이 이 논문에서는 다분령 로지스틱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나이, ALT, 크레아틴인, 페르틴, CRP는 환자의 생사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이버맥틴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결과가 나왔어도 변수 간에 서로 미친 영향에 대해서 알 수 없고 예를 들어 이버맥틴이 위의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쳐 유의미한 차이를 생기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환자들이 복용한 이버맥틴의 양이 너무 적었을 수도 있습니다. 단 복용량을 늘리면 lethal dose, 즉 치사량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연구는 개발도상국인 이집트에서 이루어져서 자원 부족 등의 환경적 요인이 이버맥틴보다 더 큰 영향을 끼쳤을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플라시보군이 없었다는 것도 제한 요인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